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5주년 3.1절을 맞아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태극기와 함께 만세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시민 1,919명이 참여한 만세운동 재현 무대를 비롯해 그날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행사도 이어졌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총을 든 일본 순사들의 무자비한 탄압 속 희생을 무릅쓰고 남녀노소 시민들이 태극기를 꺼내들고 광장으로 뛰쳐나옵니다. 일제 식민 통치에 맞서 자주 독립국가를 외쳤던 1919년 3월 1일 그날 시민 1,919명이 독립기념관 광장에서 그날의 함성을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제105주년을 맞은 3.1절 기념행사가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의 독립선언서 낭독으로 시작된 행사에선 참석자들은 선열들의 희생을 기리며 3.1절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인 것,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시민들은 자녀들과 함께 독립기념관을 찾았습니다. 105년 전 당시의 흔적을 돌이켜보고 작은 목소리를 더하며 온결애가 참여했던 3.1절 만세운동의 의미를 느껴봅니다. 저희는 오늘이 3.1절이라서 저희 아이들한테 독립기념관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왔어요. 유관순이 우리를 위해 나라를 만세한 게 자랑스럽고요. 대전에서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1절 기념행사가 열려 그날의 의미와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오늘 3차 경선 결과를 발표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대전 서구갑의 조수연, 서구을의 양홍규, 논산기령금산의 박성규 예비후보를 각각 공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 서구을에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후보와 양홍규 후보 간의 리턴 매치가 확정됐고 논산기령금산에선 민주당 황명선 후보와 박성교 후보 간의 맞대결이 결정됐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서구갑 후보로는 장종태 전 서구청장이 국민경선에서 승리하며 공천이 확정돼 국민의힘 조수연 후보와 맞붙게 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이 천안과 아산 지역에서 실시한 3.1절 폭주적 특별 단속 결과 무등록 오토바이로 난폭 운전을 하던 피의자를 붙잡는 등 총 45건을 검거하고 오토바이 한 대를 압수했습니다. 암행 순찰차 등 장비 53대와 165명의 경력을 투입해 특별 단속에 나선 경찰은 별도 체증을 통해 확보한 74명에 대해서도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곧바로 사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가보훈부가 고령이나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지난해 초부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전국 지자체에 권고했는데요. 대전한 백화점이 전국 최초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마련해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주차장 한쪽 면이 파랗게 물들었고 바닥엔 국가유공자 우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고령의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대전시가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청과 한밭수목원 등 공공이용시설의 주차 공간을 마련한 겁니다. 하지만 설치된 곳들은 넓은 주차 공간 중 한 면에 불과합니다. 대형 할인마트 등 다중이용 민간시설에선 찾아볼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대전의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4면이 새롭게 설치됐습니다. 이렇게 백화점 안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이 설치된 건 이곳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에 처음으로 주차를 한 국가유공자 나종태 씨는 감사와 함께 기쁨을 표했습니다. 이렇게 국가유공자 전용 구역이 생김으로써 어떠한 고마움을 더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저 또한 국가유공자로서 자긍심을 갖는 계기를 하고 책임도 다해야겠다는. 보훈청은 앞으로 민간 협업을 통해 공공기관뿐 아니라 대형마트 등 민간 다중이용 시설에서도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롯데백화점 대전점을 시작으로 대전 시내에 있는 공공기관 또 대중들이 많이 찾는 그런 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이 설치되도록. 일상 속 작은 변화가 국가유공자를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오늘 오전 8시 57분쯤 천안 서북구 백석공단 내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나 4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건물 2개 동 일부와 장비 등이 소실됐고 검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태안군 민어도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20대 남성 등 일행 3명이 밀물에 갇혀 고립됐다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태안해경 측은 구조된 일행 등은 저체온증을 호소하는 것 외에는 건강상 이상이 없었다며 갯바위 등에 출입할 때는 미리 물때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육류 공동구매 지원 사업이 특정 업체에게 수의 계약을 몰아주는 특혜 사업으로 변질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인 대전시는 이 주장이 사실무근이고 오히려 이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중소 육가공업체들이 육류 공동구매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배정 방식의 문제로 중소업체 참여가 어렵고 매일 가격 변동하는 육류는 공동구매가 불가능해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고정 단가 시스템이어서 업체들이 싼 가격에 낮은 품질의 육류를 구입해 납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선정된 업체들이 개인이 구매 후 학교에 납품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말만 공동구매 사업이지 실상적으로는 각 개인이 개인 구입 후 학교에 납품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00억 원대 예산이 투입되는데 특정 업체들만 특혜를 받는 수의 계약으로 변질됐다는 주장을 펴니다. 개업 1년 미만, 납품 실적 저조, 열악한 시설에 자격 미달 업체들도 끼어들고 있다며 대전시에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급식 공동 육류 구매 지원 사업은 기존의 전자식 급식 조달 시스템인 EAT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 도입 이후 코로나 시기 때도 견뎌왔던 영세 중소 급식업체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대전 송천동에서 연간 2억 원대 매출을 올리던 급식 납품업체가 최근 폐업했습니다. 2022년도 이후 도산한 업체는 10여 곳으로 공동구매 사업에서 소외되면서 나머지 업체들도 대부분 폐업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주장입니다. 올해 200억 원대의 예산이 수립돼 선정업체들은 189개 학교에서 납품을 하며 6, 7억 원대의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는 반면 중소업체들은 도태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5, 60개 업체들은 60, 70개 가량의 학교들만 전자입찰 보고 낙찰되면 납품하는 방식이 됩니다. 시청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도 나머지 60개 업체를 또 같이 투찬한다는 부분이죠. 이에 대해 대전시는 업체 측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시민사회 단체들이 공동구매로 급식의 질이 향상됐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며 반박합니다. 전자조달 시스템에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동구매를 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한 거거든요. 지금 영양교사 대상에서 95% 이상 만족 이상이 나오고 있고. 중소 육가공업체와 대전시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납품제도 전반에 대한 자세한 점검이 시급해 보입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1 개막전에서 대전 하나시티즌이 전북 현대와의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대전은 전반 10분 김준범의 패스를 받은 구택의 간결한 슈팅으로 전북의 골망을 가르며 한 점 앞서 나갔지만 후반 40분 전북 안현범에게 동점골을 내주면서 1대1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대전은 오는 10일 제주에서 열리는 원정 경기를 치른 뒤 16일엔 강원을 상대로 홈 개막전을 갖습니다. 예산군이 추진 중인 황새 복원 사업이 10년 차를 맞았습니다. 지난 2015년 설립된 예산 황새공원은 국내 대표 황새 복원 시설로 황새 사육과 방사, 모니터링, 서식지 복원에 관한 연구와 생태교육 등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예산군이 방사한 황새는 모두 115마리입니다. 방사된 황새가 번식해 추가로 태어난 150마리까지 합한 265마리 가운데 현재 57%에 해당하는 153마리가 생존하고 있습니다. 황새 서식지는 예산을 중심으로 충청, 전라, 경기도에 주로 서식하고 중국 양쯔강 헤이룽강 유역, 러시아 아무르강 유역, 타이완 등지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유학자 12명의 삶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색천시가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전국 유일의 행정관사촌인 테미오레에서는 시민 작가들이 하나의 키워드로 그린 작품들을 선보이는 등 3.1절 연휴 기간 다채로운 볼거리들이 펼쳐집니다. 아트앤컬처 이수복 기자입니다. 500년 유교 사회를 이끌 후학들을 길러내며 한국 성리학의 씨앗으로 평가받는 고려말 문신 목은 이색. 원나라 유학 시절 작은 나라에서 왔다며 자신을 무시하던 중국인들에게 이색이 우물에 앉아 하늘을 보고 작은 하늘이라 말한다고 제압한 일화를 4컷 만화로 재해석했습니다. 도끼를 옆에 두고 상소를 올린 중봉 조원의 일러스트와 그가 의병 활동을 하다가 전사할 때까지 사용했던 보물 화살통까지 14세기에서 20세기 충남의 유학자 12명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일러스트와 라인아트 영상으로 되살린 특별전은 오는 11월까지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전의 인물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과거의 인물들은 과거의 인물을 또 어떻게 바라보았느냐, 여러 인물들의 삶을 보면서 자신의 어떤 면을 같이 거울처럼 한번 투영하고 공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을 호랑이가 익살스럽게 마시고 거친 물결 속 연두색 비늘과 황금색 비늘을 동시에 가진 잉어가 헤엄칩니다. 전통민화부터 현대민화, 서양화와 수채화까지 시민작가 12명이 1년간 하나의 키워드를 주제로 그린 큐브 회원전은 오는 6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직업도 다 다르고 연령대도 다양하고요. 자기 자신이 투영되어 있는 부분도 많고, 보시는 분들이 이제 키워드를 보면서 그걸 읽으면서 그림과 같이 연관돼서 보신다면 테미올의 1호 관사에선 한밭대학교 건축학과 학생들이 관사의 생애를 주제로 전시해 놓은 건축가구 등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지브리의 OST와 19세기 낭만 시대를 대표하는 서정적 작곡가 쇼팽의 음악을 앙상블 사운드로 만나는 쇼팽으로 만나는 지브리 앙상블과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여제 안네 소피 무터의 바이올린 연주도 연휴 기간 대전예술의 전당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전시가 시설 개선 자금 등에 대해 저금리 융자 지원에 나섭니다. 시설 개선 자금 융자 한도는 업소당 최고 2억 원, 대출 이자율은 연 1% 수준으로 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